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 봐봐. 전자를 떼어내서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뭐다?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야. 음이온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 전자를 떼어내갖고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그 뭐냐? 저기 음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전기 음성도하고 상관이 있어. 여기하고는 봐봐. 이온화 에너지란 건 어떤 이거야. 뭐 기차라고 할자 에너지를 줘. 야,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뭐가 작용하니? 인력이 작용하지. 이 인력을 이기고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이게 전자 하나 떼어내니까 일가양이온이 되겠지. 이게 이때 필요한 에너지. 이게 뭐다? 이온화 에너지인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때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 얘들아, 원자핵과의 전자하고 인력이지.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클수록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크면 이온화 에너지도 어떻다? 크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봐라. 자,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원소일수록 전자를 떼내기가 편하다. 보자. 자, 예를 들어보자. 나트륨이 있어. 나트륨이 있어. 나트륨은 원자번호 몇 번이니? 11번이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가 있다. 응? 세 번째 껍질에 1개 있다. 그럼 보자. 그럼 이때 야, 전자 1개 떼어내지. 그럼 뭐가 돼? 여기다가 뭘 줘? 몇 줄을 줘? 495kJ를 주는 거야. 1몰다. 응? 그러면 이 전자를 떼어낼 수 있어.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때 1몰당, 전자 1몰당 몇 개? 원자 1몰당 전자 이걸 주면 495kJ를 주면 전자 1몰을 떼어낼 수 있어. 이해됐어? 이게 이온화 에너지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도 주기성이 있어, 얘들아. 주기성은 족과 주기로 나누지. 잠깐만. 이건 왜 하느냐? 자, 같은 족일 때 어떻게 돼? 원자번호 증가하지? 그럼 어떻게 돼? 원자번호 증가하면 어떻게 돼, 얘들아? 껍질수가 커지지. 껍질수가 커지지. 전자 껍질수가 커지지. 선생님이 이거 주기성 따질 때 제일 먼저 못 따진다 했어. 껍질수 따지고 그 다음이 유효액잖아. 그 다음이 전자 반발력 따진다 했지. 전자 수에 따른. 그럼 봐봐, 껍질수가 커지지. 그럼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져, 얘들아. 그러면 인력이 적게 작용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적어진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 다음 같은 주기야. 원자번호 커진다. 그러면 이제 유형자가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 인력이 커지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겠지. 이해됐니? 이렇게 된다. 왔어? 내 전화라고. 금방 전화하니까. 자, 봐봐. 자, 같은 주기면 봐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증가한다. 왜? 같은 주기니까 껍질수는 같잖아. 그러면 유액자가 커지지. 그러면 플러스가 커지니까 마이너스를 당기는 힘이 커지지.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떼내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 그리고 같은 족일 경우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왜? 전자 껍질수가 커지니까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요 전자를 떼내기가 편하지. 128페이지.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어? 이렇게 돼야 돼. 뭐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돼야 되니까 같은 주기를. 근데 조심해. 얘들아. 조심해. 뭐? 실제로는 이거다. 이렇게 된다. 1, 2, 14, 14, 15, 16, 17, 18이야. 응? 원래는 야 같은 주기일 때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커져야 되지. 이온화 에너지. 근데 누구 이온화인 나오면 이거 무조건 생각해라. 2조하고 13조 15조하고 16조는 누가 크다? 13쪽이 아니라 2쪽이 더 크다. 그리고 15쪽과 16쪽 중에서 16쪽이 아니라 15쪽이 크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응? 왜 그러냐? 제일 밑에 나왔다. 그리고 봐라. 우선 옆에 봐봐. 이온화 에너지란 건, 야, 주의해서 봐. 이온화 에너지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라 기체 상태의 원자 일몰에서 전자 일몰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즉 양이온이 되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음이온은 아니다. 명심해라. 그러면 야 만약에 이가 양이온이지. 그러면 원자 일몰당 전자 몇 개를 떼어내? 2몰을 떼어내겠지. 2몰을 떼어내겠지. 전자. 따라서 마그네슘의 이온화 에너지는 마그네슘을 자 2+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라 자 조심해. 이온화 에너지는 마그네슘을 그러니까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면 이게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야. 2차 이온화 에너지가 전자 두 번째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이해됐어? 그 다음 야 이온화 에너지는 봐라. 이온화 에너지는 바다 상태에 있는 원자과 전자를 n 무한대로 필요한 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즉 여기서는 뭐야? n3에서 수소는 얘들아 봐봐. 수소는 어디서 어디야?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잖아. 그러면 전자 하나 있지. 그러면 이걸 떼어내는 거잖아. 그러면 n1에서 n 무한대로 오르는 거야. 얘가 1410이야. 1412줄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 했냐? 우리가 이 n은 봐라.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0이라 했지. 그럼 얘는 1이잖아. 1이지. 그리고 무한대는 0이야. 네? 이게 무한대가 0이라고. 무한대로 옮기면 마이너스 1312에서 어디로 떼는 거야? 0으로 되는 거야. 그럼 얼마를 줘야 되냐? 이거거든.
그래서 수소의 이온 에너지는 이거야. 1410인 거야. 여기다 써놔. 여기 나왔잖아. 이 말이잖아. 이 말. 그 그림이 나왔지. 수소는 따라서 1312가 되는 거야. 어? 나트륨의 이온 에너지는 뭘까? 얼마까? 495kJ라 했지. 몇 번째 껍질에서 떼어냈지? N3? 3에서 무한대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 야, 오늘 12시에 비기, 야, 주혁아, 선생님이 그것도 찾아냈어. 선생님이 이거 공짜로 보는 거 찾아냈어, 결국에. 뭐예요? 구글 가갖고, 블루TV 쳐봐, 해봐, 지금 해봐. 구글 가갖고 블루TV 쳐봐. 여기가 무슨 사이트냐? 야, 너 알려줬지, 선생님이? 너는? 도박 사이트? 응, 도박 사이트. 아. 맞아. 그 스포츠 도박 사이트야. 근데 스포츠 도박 하려면 이 경기를 보고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준혁이 수업을 생각해 보라고. 내가 1학년 같은 반 애들 중에서 뭐 토토하는 미친놈들 있지. 네. 블루TV 치면 나와. 시청 기록 치고나 잠시만요. 이 새끼. 진짜였어. 자, 그러면 주기성의 예외가 있는 거 보자. 세 번째, 제일 밑에 봐봐. 128페이지에. 진짜 있네. 있지? 블루TV. 중계 어? 중계 다 해줘. 사실 저는 화질 좋아. 와 그 집에다가, 나는 집에다가 미러링 해갖고 있잖아. TV 있잖아. 미러링. 그거 봤어. 그러니까 똑같아. 거의. 약간 미러링 하면 화질이 좀 구린데, 약간 구린데, 그래도 그 정도면 볼만해. 오늘 12시에 많이 한다. 오늘 12시에 많이 해. 하고 봐야지. 오늘 토트넘하고 레스터하고도 12시에 해. 봐야지.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이에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에 집에서 엄마 몰래, 부모님 몰래 딱 핸드폰으로 딱 경기 보기 딱 좋잖아. 그렇지 않냐? 자, 내가 너희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줬어. 이렇게. 자, 봐봐. 어떻게 찾냐면 다음이나 네이버나 옛날에 여행 가서 그 경기를 보려고 했는데 안 떠. 근데 역시 구글은 전 세계적인 거에서 그런 거에다가 구애받지 않아. 그래서 띄워줘 다.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자,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에 의해 봐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대체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지만 누구? 전자 배치의 특성 때문에 2족과 13족, 15족과 16족은 경향이 틀려진다. 우선 봐봐. 자, 2족하고 13족 중에서 원래 누가 커야 돼? 13족이 커야 되는데 2족이 크지. 왜? 전자 배치의 특성 때문에 그런가? 베릴륨 봐봐. 베릴륨하고 붕소가 있다. 얘가 4번이고 얘가 5번이야. A1S2 A2S2지.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뭐야? 붕소는 자 1S2 2S2 EP1이지. 그럼 봐봐. 그럼 얘가 홀전자 하나야. 그럼 봐라. 야, 누가 더? 먼저 야, 얘가 봐봐. 얘는 어떻게 돼? 홀전자다 보니까 봐봐. 누가 에너지가 더 높니? ES하고 EP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높아? 야, 봐봐. 에너지가 높은 EP에 있는 13족 원소가 붕소가 에너지가 낮은 ES의 오비탈에 있는
이쪽보다 전자를 떼내게 얘가 더 에너지가 더 커. 에너지가 더 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더 떼내기가 쉬워. 이해됐어? 이것 때문에 그런다. 봐봐. 야, ES보다 누가 에너지가 더 커? EP가 더 에너지가 더 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걸 더 떼내기가 쉬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5족하고 16족이지. 15족하고 16족이다. 자, 두 번째 누구냐? 15족하고 16족이지. 자, 누구 있냐? 질소하고 누가 있냐? 산소가 있지. 질소는 봐라. 1s2, 2s2, 2p 어떻게 되니? 3이지. 즉 안정이 봐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는. 홀전자가 하나하나 있지. 근데 산소는 어떻게 되니? 1s2, 2s2, 2p3다. 보자. 하나 채우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는 홀전자가 딱 3개가 있어서 안정이야. 안정이야. 근데 얘는 하나가 2개가 들어있지. 그러면 반대로 들어갔어도 불안정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반반력이 작용하니까 더 떼내기가 쉬운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15족이 더 큰 거야. 16족. 이해되니? 봐봐. 16족의 산소는 2p 오비탈의 쌍을 이룬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홀전자만 있는 15족의 질소보다는 전자를 떼내기 쉽다. 이해됐지? 그 다음 봐봐. 얘들아 이거 봐. 자, 그 다음 자 이온화 에너지 봐봐. 이온화 에너지에서 자 129페이지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있다. 야, 전자는 마그네슘이 전자가 몇 개 있어? 12개 있지. 12개 있지. 그러면 전자 하나 떼내. 2개 떼어내. 억지로 떼어내면 다 떼어낼 수 있어. 근데 떼어내기 힘들겠지. 그거는 원자력으로 가까이 갈수록 원자력과 전자 사이 인력이 세지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 자 봐봐. 이온화 에너지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마그네슘을 예를 들어보자. 마그네슘은 원자번호 몇 번이야? 12번이지. 그러면 자 양성자 12개 있고 전자 12개 있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첫 번째 에너지를 주지. 갖고 마그네슘이 일가양이온이 됐다. 그러면 이게 뭐다? 전자 하나 떼어냈지. 얘를 뭐라 불러볼까? 1차 이온화 에너지. 또 에너지를 또 주지. 그럼 얘도 떼어낼 수 있어. 그럼 얘가 뭐야? 2차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그러면서 마그네슘은 이가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다가 에너지를 또 줘. 3차 이온화 에너지를 주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야. 순차적으로 떼어내는 거야. 전자를. 그때마다 이온화 에너지가 들어가겠지. 필요하겠지. 근데 당연히 얘들아 봐라. 안쪽으로 갈수록 전자가 안쪽으로 갈수록 원자핵과의 인력이 세지지.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당연히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누가 더 크다? 2차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 2차보다는 3차가 크고 3차보다는 4차가 커. 근데 여기서 봐봐. 이 마그네슘에서는 이 순차적 이온화 해가지고 족을 할 수 있다. 몇 쪽인지 알 수 있어. 왜? 얘는 봐라. 2차 이온화 에너지까지는 제일 바깥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3차 이온화 에너지는 껍질 바꿔갖고 더 안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쪽으로 가기 때문에 인력이 세죠. 그래갖고 떼어내기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갑자기 2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3차 이온화 에너지로 가면서 이온 에너지가 빵 튀어버려. 아, 그러면 얘는 원자가 진짜 몇 개구나? 2개구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몇 쪽이다? 2족이라고 할 수 있어. 어? 즉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얘들아? 어? 이온화 에너지를 알 수 있다. 족을 알 수 있다. 원자가 전자수를 알 수 있다. 네. 얘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떼낼 때 팡 튀어버리지. 그러니까 아, 원자가 전자가 2개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니? 네. 그리고 꼭 이걸 그려놔. 아까 지금 여기다 표시 그려놔. 그래서 아까 아침에 이거 그리다 말았잖아. 이거 있잖아 했지. 이거 했지. 자, 1조, 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야. 이게 뭐다? 1차 이온화 에너지야. 1차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야. 상대적인. 이게 1차 이온화 에너지다. 네. 2차는 전자가 하나를 뺐지. 그러니까 한 칸씩 앞으로 가. 1조, 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1족이 되는 게 뭐야? 2차 이온화. 왜냐면 전자 하나를 떼어냈잖아. 전자 하나를 떼어냈으니까 앞으로 한 칸 가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3차 이온화 에너지는 또 앞으로 한 칸 가봐. 그래갖고 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1, 2, 이게 3차 이온화. 이렇게 됐다. 우리가 지금 이온화 에너지 크기 비교하는 거는 1차 이온화 에너지였어. 이해됐어? 이 그림 보는 거야. 알아나라. 읽어보자.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다전자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차례대로 떼어낼 때 각 단계에 필요한 에너지다. 첫 번째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1차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게 2차 이온화 에너지. 야,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3차 이온화 에너지야. 당연히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크기는 차수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 증가하겠지. 왜? 전자수가 작아질수록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작아지고 유액 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같은 껍질이라도 전자 반발력을 줄고 유액 전화는 증가하니까. 그래서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2차, 2차보다는 3차, 3차보다는 4차, 4차보다는 5차가 크지. 근데 얘는 봐라. 이 새끼가 미쳤지. 1차에서 2차로 가면서 거의 10배 튀어버렸지. 네. 그러니까 얘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다? 하나야. 1족인 거야. 1족인 거야. 이해됐니? 네. 그리고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가지고 원자가 전자를 알 수 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전까지의 전자가 원자가 전자수다. 원자가 전자를 모두 떼어내고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이온화 에너지가 급증한다. 마그네슘도 봐봐. 첫 번째 떼어낼 때는 738kJ야. 두 번째 떼어낼 때 14,051이야. 근데 세 번째 떼어내니까 7,723으로 증가하지. 그럼 얘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다? 2개구나. 알 수 있다. 그럼 보자. 자, 봐봐. 그렇지. 자, 그 다음
자, 그럼 보자. A는 뭐냐? A는 1족이지. 왜? 1에서 1차 이온 에너지, 2차 이온 에너지로 가면서 빵 증가하잖아. 그 다음 B는 2족이지. 왜? 2차 이온 에너지에서 3차 이온 에너지로 가면서 빵 증가하니까. 그리고 C는 뭐니? 3차지 3차. 왜? 3차에서 4차로 가면서 빵 증가하잖아. 근데 봐봐. 야, 원래 1차 이온 에너지하고 2차 이온 에너지하고 누가 더 커야 되냐? 이거지. 봐봐. 1차 이온 에너지는 1족이 제일 적고, 그 다음이 누구야? 13족. 그 다음 2족이지. 근데 2차 이온 에너지는 누가 제일 적어? 봐봐. 2족이 제일 적지. 네.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커버려. 이제 1족. 1족이 여기 올라가 버렸잖아. 올라가 버리잖아. 이렇게 1족이 제일 크다고. 그 다음, 그 다음이 누구야, 이제? 뭐냐, 저기. 1족이 제일 크고, 그 다음, 13족이 제일 크지. 13족이 제일 크잖아. 아니구나. 1족이 크고, 그 다음에 2족, 다음에 13족이지. 이해되니?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넘겨. 자, 풀어봐. 130페이지 한번 풀어봐. 선생님, 그 같은 주기의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같은 거였나요? 같은 족? 같은 족이 족이. 아, 족이 같은 거고, 네. 주기는 껍질 수가 같은 거지. 네.
그러니까 선생님 응? 저기 이용한 에너지가 1차에서 2차, 3차 이렇게 갈수록 커지지. 이게 뒤로 그래프상 뒤로 당겨지는 거예요? 앞으로 한 칸씩 간다. 앞으로 한 칸씩?
자 1번에 보자.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 증가, 감소, 증가, 원자가 전자수. 1번에 XX00. 응? 그 다음 2번에 A와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를 쓰시오. 야, 누구니? 같은 주기는 BC지, BC. C의 같은 족은 누구니? E지. 그 다음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것은 누구니? D지, D. 이게 2의 1번 이거 같은 주기인 거. 같은 주기가 같은 주기가 야 같은 껍질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야 여기 이것들이 다 같은 주기잖아. 이것들이 다 같은 주기잖아. 그리고 양이온이 되기 제일 쉬운 거는 뭐냐? 이온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지. 그러니까 D잖아. 이해됐어? 네. 그다음 야 이온 에너지는 리튬보다는 플로린이 크지. 네. 나트륨보다는 칼륨하고 나트륨 중에서 누가 더 이온 에너지가 더 커? 같은 족인데 원자번호 껍질수가 작을수록 더 크지. 그러니까 나트륨이 크단 말이야. 벨륨하고 붕소 중에서는 야 조심해라 있지. 2족하고 13족 중에서 2족이 더 크다 있지. 벨륨이. 인하고 황 중에서는 누가 더 크니? 인이 더 크지. 인이 몇 번이냐? 15번이고 요 황이 16번이지. 그러니까 15, 16 중에서 누가 더 크다 있어? 15가. 인이. 그 다음 보자. 자 4번에 X0이다. 그 다음 5번에 원자가 전수는 봐봐. 3에서 4가 되면서 커졌지. 그러면 3개 있는 거야. 이제. 그리고 자 봐봐. 6번에 자 그러면 A는 몇 쪽이냐? 1쪽이지. B는 몇 쪽이니? 2쪽이지. 그러면 같은 족 원소 아니야. X. A가 B보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맞지? 이온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리고 원자 번호는 B가 더 크지. X. 그 다음 B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비를 갖게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니? B는 야 전자 몇 개 떼어내야 돼? 2개 떼어내야지. 1차 이온화 에너지하고 2차 에너지를 더해야지. 그러니까 얼마야? 더한 값이지. 그러니까 틀렸지. 이해됐지? 그 다음 37페이지까지 137페이지까지 숙제고. 그 다음 이제 보자. 자 154페이지 펴는데 좀 쉬워. 쉬워. 몇 시에 됐냐? 뭐가? 기왕인데. 아니 또 기왕 됐어. 자퇴하려고. 우리만의 저희 옆에 우리만의 세명 기왕이가 나쁘진 않아. 우리만의 성공. 누구만의 성공? 성공 안 하면 나도 없다고 조금 그거 하던데. 진짜 슬퍼하는 거야. 잘해줘. 빡칠 때는 성부 머리 한 대씩 때려주면 기분이 좋아져. 승부생. 담배가 끊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 근데 아까 그거 진짜 연기였어. 유머를 위해서 해본 거야. 일상과 다를 게 없던데. 아니야 아니야. 뭐 하는 짓이야? 어? 뭐 하는 짓이야? 와 진짜 안경 쓰지 마. 맞아 애들이 나보고 다 나 안경 써보는 거 좋아하거든. 독립운동가 같아. 빨리 아니 칭찬. 진짜 별로긴 하네. 거기 먹었어. 뭐 하는 짓냐고. 거기 먹어. 뭐 하는 짓냐고. 석수지 않았냐? 아니 칭찬. 누구랑 여자 생겼어. 누구랑 혼자 많이 생겼어. 아 너무 쓰면 안 돼. 쓰레기. 내가 봐도 너무 못생긴 것 같아. 야, 너 옷상 같다고. 왜 나왔어? 성부 빡친 거 아니야? 혹시 이유가 없잖아. 누구만 다닌 노래? 김효선. 아 씨. 아 그까 그거 아니냐? 아니 화학 유기라는 거 지구과학 쌤. 근데 성부는 지구과학 쌤보다 정보 쌤이 더 예쁘던데 이게 맞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성부한테 직접 물어봐. 아니 정보 쌤이 뭐가 예뻐? 이 유튜브 백화점이 근데 제가 멈췄어. 잘했어.
자 보자. 자 이온 결합 보자. 야 오랜만에 또 요새 촬영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저 끄는 것도 이제 까먹는다 내가. 자 이온 결합 보자. 화학 결합에서의 전기적 성질 보자. 자 화학 결합은 세 개가 있어. 뭐가 있니?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이 있지. 이 세 개 다 선생님 뭐라 했어? 뭐든지 자 결합에는 봐라. 화학 결합에는 세 개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공유 결합이 있어. 공유 결합은 비금속이 뭘 공유해? 전자를 공유해. 전자를 공유해서 무슨 규칙? 옥텟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야. 옥텟 규칙은 뭐야?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를 꽉꽉 채워서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게 옥텟 규칙이다. 이정아! 정신 차려. 이정아! 비피가 비금속. 뭐 있냐? 뭐 있어 얘들아? N2, O2, H2, N2, O2, H2, CO2, NH3 같은 거 있지. 이해되니? 그 다음 두 번째 이온 결합 보자.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지. 정전기적 인력 A에서 결합한 거야. 얘도 결국에는 봐봐.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얘들아 어떻게 되니? 전자를 갖다 얘한테 주면서 지는 플러스가 되고 양이온이 되고 얘는 전자를 얻으니까 중성에서 음이온이 되지. 결국에 얘들도 양이온, 음이온이 되는 거는 뭐야? 뭘 만족하기 위한 거야?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한 거야. 이해되니? 얘도 결국에는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한 거야. 그 예를 들면 NaCl 자 나트륨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일가 양이온이 돼. 그러면 얘는 전자 하나 없지. 일가 음이온이 되잖아. 그러면서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정전기적 인력에서 결합하는 거야. 결국에 얘들도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한 거야. 이온이 되는 게. 이해됐냐? 그 다음 염화구리는 얘가 전자 두 개를 잃고 이가 양이온이야. 그러면 염소가 각 하나하나가 전자 하나씩 받아갖고 일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금속 결합 봐봐.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하고 전자하고 결합이야. 야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야. 근데 이 전자도 어디서 나온 거야? 금속에서 나온 거야. 금속 양이온이 되려고 그러지. 즉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그러면서 전자가 나온 거야. 결국에 모든 화학 결합은 뭘 만족하기 위한 거야? 옥텟 규칙. 즉 봐라. 예를 들면 철이 전자 두 개를 내놓고 이가 양이온이다. 그러면서 자 전자의 바다 위에 금속 양이온이 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야, 이 금속은 이 자유전자 때문에 모든 특성이 나타나. 야, 얘 압력 주지. 그러면 이 결합이 끊어져? 아니. 밀릴망정 끊어지진 않아. 하고 펴지는 성질 전성과 늘어나는 성질 연성이 있어. 그리고 이 전자가
전기도 잘 전달하고 열도 잘 전달해.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도 있어. 그리고 전자가 빛도 반사해. 그러니까 광택도 나. 이해되니? 결과적으로 모든 화학 결합은 뭘 만들어가기 위한 거야? 전부 다 억택빛을 만들어가기 위한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공유결합에서 전기적 성질 보자. 공유결합에서 전기적 성질. 야,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물질이 뭐라 했어? 물이라고 있지? 물이라고 있지? 물에 전기 보내볼게. 근데 순수한 물을. 야, 선생님은 옛날에 대학원에서 반도체 전공했단 말이야. 그러면 반도체 있잖아. 반도체는 그 어떻게 이제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맨날 뭘 실험하냐면 한 10억짜리 기계가 있어. MB라고. MB. 모레큘러 빔 이버페레이터라고 해갖고 분자 단위로 분자를 싸가지고 층을 만드는 거야. 분자 단위로 엄청 진공 상태에서 네. 분자 단위로 싸가지고 이게 한 층을 만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얇게 순도가 높은 층을 만들 수 있어. 그래갖고 이제 반도체는 이 멀티레이어를 갖다가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전기적 성질이 틀려진단 말이야. 네. 근데 이걸 갖다 할 때 실험할 때는 물도 이제 어떤 걸 쓰냐면 그냥 물을 안 써. 중요해요. DIO 들어가고 디이오나이즈 워터라 해갖고 이온까지도 다 없애버립니다. 물이. 갖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수기가 있어. 정수기가 이만한 큰 거 있어. 근데 이제 필터가 졸라 많아. 갖고 이온까지 제거해버린 거야. 그 물은 진짜 순수하게 H2밖에 없어. 진짜. 그러니까 야 정유수는 물은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이씨. 전류 흘러줄 물질이 없잖아. 물 자체는 물이 분자로 존재하잖아. 중성이 분자로 존재하는데 거기에 무기질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온들이 있어가지고 걔들이 이제 전류를 흘러줄 수 있지. 네. 근데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전해질 이어주는 거야. 전기 분해할 때도 황산나트륨이라는. 근데 그 물은 정말 먹어도 돼.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처음 입방식 하는 애들이 있어. 대본에 우리 랩에 들어오는 애 있어. 목마르지? 그러면서 500짜리 물을 따라주고 야 한 잔 먹어. 그래 마셔도 문제 없어요. 어린데 마셔도 문제는 없어. 알겠습니다. 불편함만 있을 뿐이지. 뭐냐면 내기를 해. 제가 화장실에 몇 분 만에 갔는지 내기를 해. 똑같아. 그거하고 똑같아. 우리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막 있잖아. 속 비워야 되잖아. 네. 이거는 흡수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물 자체는 흡수가 물만 있잖아. 물만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빠르게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급하게 가겠지. 그거 4개 있어. 진짜. 봐봐. 그럼 저희가 평소에 먹는 물 흡수하는 건 안게 그냥 물은 그래도 뭐가 있어 많이. 물 빼고도. 자, 물의 전기 분해 봐봐. 물은 전해질을 조금 넣고 전류를 넣어주면 물이 전기 분해되면서 플러스에서는 마이너스 이온인 누구 기체? 산소 기체. 마이너스 극에서는 플러스 이온이 뭐가 발생한다?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즉 이거야 얘들아. 물을 전기 분해하면 이렇게 딱 하면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나트륨이 전해질을 이어줘야 돼. 그래야지 전류 흐를 수 있다.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 자 전기 분해되면서 마이너스 이온인 산소가 발생해. 그러면 산소가 원래는 OE 마이너스로 있다. 그러면 중성이 되려면 얘가 전자를 내어놔야 되지. 원자가 산소 원자 하나당 2개 내놔. 근데 지금 산소 문자지. 몇 개 내놔야 돼? 4개 내놔야 돼. 4개.
봐봐. 그래가지고 자 4H 플러스가 되고 전자 4개를 내놔. 그러면 이 전자가 야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이제 전자를 내놔. 몇 개를 내놔? 네. 4개를 내놔. 이게 딱 이쪽으로 이동을 해. 그러면 자 마이너스로 이동한다. 그러면서 전류가 흐른다. 어?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야 자 4개의 전자를 흡수해가지고 뭐가 되냐? 수소가 발생해. 그리고 이렇게 된다. 그럼 봐봐. 전철 갖다가 하면 어떻게 돼? EH2O는 EH2 플러스 O2가 된다. 봐봐. 이때 야 화살표의 건너편은 넘어가지. 건너편은 넘어가지. 그럼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이것들은 제거돼. 다 제거돼. 그리고 물 제거하면 다 제거하면 이렇게 돼. 결과적으로 봐. 누가 이동했니? 누가 관여했어? 물의 전기구에. 전자 관여했지. 전자 관여했단 말이야. 봐봐. 자, 전기분해 장치에 황산 나트륨을 넣고 황산 나트륨 뭐야? 전해질이다. 순수한 물은 전류가 안 되니까 황산 나트륨 넣고 중류수를 가득 채운 후 전류를 넣어주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몇 때문에? 부피비가 봐봐. 수소하고 산소의 부피비가 2대1이야. 어? 그리고 얘는 어떻게 확인해? 이 기체를 모았는데 어떻게 확인해? 얘는 불꽃을 갖다 대지. 그러면 펑 소리 내면서 타버려요.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산소는 뭐야? 조연성이 있어야 된다. 조연성. 물질 타는 걸 도와준다는 거야. 이렇게 도와주고. 불꽃이 꺼져가던 물씨가 확 살아나지. 이렇게 구분한다. 그리고 첫 번째 증류수에 황산 나트륨을 녹이는 과정은 뭐라 했습니다?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에 황산 나트륨 같은 전해질을 조금 녹여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하여 전기 에너지로 물을 쉽게 분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 누가 들어가냐? 물 분자가 전자를 잃고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에서 물 분자가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결론은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전기적 상호작용으로 결합하고 있고 물에 전류를 넣어주면 이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면서 각 성분 기체가 발생한다. 자, 물의 전기 분해는 물의 분해는 누가 제일 처음 했다? 야, 화학의 아버지가 있어. 누구야? 라부아제야. 라부아제가 원소의 개념을 확립했어. 이게 원소는 뭐라 했냐면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놈이 원소다 그랬어. 근데 물은 분해가 돼. 뭘로?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되지. 그러니까 물은 원소가 아니야. 화합물이야. 그래갖고 옆에 나왔지. 주철관에다가 가열을 했더니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했어. 그리고 기체가 발생했어. 기체가 수소야. 그리고 왜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했어? 발생한 산소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뭘로 나뉘었어? 수소하고 산소가 나뉘었으니까 물은 원소가 아니라 뭐다? 화합물이다. 거의 분해할 때 무조건 전기를 쓰지 않아도 할 수 있었지. 자, 제일 밑에 봐봐. 공유결합과 전자 봐봐. 물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지며 물을 전기 분해하면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서 성분 물질이 분해된다. 성분 원소 사이의 공유결합에서 전자가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해됐지? 네. 그리고 이온결합의 전기적 성질 보자. 이온결합의 전기적 성질. 이온결합의 전기적 성질. 대표적인 이온결합이 염화나트륨이 있지. 자, 이온결합은 고체 상태일 때는 전류가 안 흘러. 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고체일 때는
나트륨 양이온 염소 음이온이 X, Y, Z축으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들끼리 뭐가 작용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지 얘들아. 네. 그러니까 이온화가 돼야 안 돼. 너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온화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고체 상태일 때는 전류가 안 흘러. 근데 액체나 수용의 상태가 되지. 그러면 이온화가 돼. 그러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아니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고체일 때는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왜? 양이온과 음이온이 X, Y, Z축으로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으니까. 액체일 때는 액체나 수용 상태일 때는 전류가 흐른다. 왜? 이게 이온화가 돼. 그래서 전류를 흘러줄 물질이 있으니까 되는 거야. 자 보자. 염화 나트륨의 구조와 정기적 성질 봐봐. 고체 상태는 봐라.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단단하게 규칙적으로 결합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근데 액체 상태, 용융액이 되면 액체 상태가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사이에 결합이 약해져서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즉 봐라. 염화 나트륨의 구조와 정기적 성질. 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지. 입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체 상태일 때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근데 가해를 하지. 그러면 이온 사이 결합이 약해지면서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플러스 전할 때는 나트륨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전할 때는 염화 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 이해됐지? 그러면 두 번째 염화 나트륨의 전기분해 봐봐. 전기분해. 그러면 얘는 봐봐. 수용액 상태로 만들어. 그러면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봐봐.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 야. 자, 마이너스 이온은 어디로 가? 플러스 극으로 가겠지. 그러면 자, 플러스 극에서는 어떻게 돼? 염화 이온이 뭐가 돼? 전자 두 개를 내놓고 뭐가 되는 거야? 염소 기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전자가 어디로 이동해? 마이너스로 이동해. 그럼 마이너스 속에는 누가 대기하고 있어? 플러스 이온인 나트륨이 대기하고 있지. 그러면 이 나트륨이 전자를 얻어서 나트륨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봐봐. 근데 뭐였냐? 화살표의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얘들 사라진다 했지. 그러면 이 NaCl이 지금 뭘로 됐니? 이 NA하고 뭘로 분해됐니? 염소로 분해됐지. 나트륨하고 염소로 분해됐잖아. 이해됐지? 따라서 봐봐. 염화 나트륨 용액을 전기 분해하는 까다. 고체 상태의 염화 나트륨은 전기가 통하지 않으므로 액체 상태로 만들어. 전류가 잘 흐른다.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전자를 잃고 염소 기체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이 전자를 얻어서 금속 나트륨이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ENaCl이 ENA 플러스하고 Cl로 된다. Cl2로 된다. 염화 나트륨을 이루는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정기적인 상호작용으로 결합하고 있지만 염화 나트륨 용융액은 이 결합이 약해진다. 따라서 염화 나트륨 용융액에 전류를 흘러주면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어 각 성분 물질이 분해된다. 자, 이온 결합과 전자에서 염화 나트륨은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염화 나트륨을 전기 분해하면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서 성분 물질로 분해된다. 성분 물질 원소 사이의 이온 결합에는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하고 알 수 있다. 그 다음 넘겨. 자, 봐봐. 그리고 자, 옥텟 규칙 있지. 옥텟 규칙은 선생님이 다 했지. 봐봐.
야, 옥택 축을 만족하는 놈은 누구다? 18쪽이지. 비활성 기차. 옥택 축이라는 게 뭐야?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원래 18개인데 몇 개 먼저 들어가? 8개 먼저 들어가. 그래서 288이 된다. 비활성 기체는 주기율표의 18쪽에 속하는 원소로서 헬륨, 네온, 아르곤이다. 전자 배치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 헬륨은 2개다. 채워서 안정된 전자 배치를 이루란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하니까 다른 원자 반응해야 안 해. 안 해. 그래갖고 다른 원자가 결합하거나 전자를 잃거나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자 하나인데도 마치 분자처럼 행동하니까 일원자 분자라고 해. 그리고 옥택 규칙은 8전자의 규칙이지. 18쪽의 이외의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는 영향이다. 수소는 제외한다. 화학결합과 옥택 규칙. 원자들은 화학결합을 통해 전자를 주고받거나 주거나 받거나 공유하여 옥택 규칙을 만족하는 전자 배치입니다. 선생님 뭐라 했어? 자, 리튬, 베릴륨, 붕소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다?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그러니까 리튬은 전자 하나 잃고, 베릴륨은 전자 2개 잃지, 붕소는 전자 몇 개 잃어? 3개 잃지. 그래갖고 상가 양이온이 되지. 그 다음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다? 네온. 그래서 질소는 네온이 10개잖아.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잖아. 근데 질소는 7개니까 3개를 얻어서 상가 음이온이 되지. 산소는 8개니까 전자 2개를 얻어서 이가 음이온이 되지. 그 다음 플로린은 전자 1개를 얻어서 일가 음이온이 되지.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일가 양이온이 되지.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잃어서 일가 양이온이, 이가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알루미늄은 전자 3개를 잃어서 상가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자, 인, 황, 염소, 칼륨, 칼슘은 뭐야?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런다. 즉 얘들은 18쪽과 같은 나머지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가지고 옥택 규칙을 만들어간다. 그러면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옥택 규칙 만들어가는 거고, 음이온은 뭐야? 전자를 얻어서 옥택 규칙 만들어가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면 157페이지를 풀어봐 빨리.
보자. 아이고. 자 보자. 1번에 산소, 수소, 3번에 염소, 나트륨, 전자, 그 다음에 6번에 비활성 기체, 7번에 억택 규칙, 양이온, 음이온, 그 다음 1번에 A는 수소, B는 산소, AB는 부피비는 2대1, 그 다음 2번에 X00, 3번에 X00, 그 다음 A가 누구냐? 원자번호 8번인 산소, B가 9번인 플로린, C가 나트륨, D가 마그네슘이다. 양이온이 되는 거는 금속들을 CD고 음이온이 되는 거는 AB, 비금속이지. 그 다음 누구니? 내음과 같은 전자 배치하지? 원자번호 10번이. 그 다음 이온결합 보자. 자, 이온결합 한번 보자. 이온결합은 뭐라 했는데? 자, 이온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야. 봐봐, 벌써 얘들이 양이온과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되는 것 자체가 뭐다? 무슨 규칙을 만들고 하는 거야? 억택 규칙 만들고 하는 거야. 에이? 억택 규칙 만들어가기 위해 금속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억택 규칙 만들어가기 위해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봐라. 자, 나트륨은 어떻게 되니? 원자번호 11번이지. 자, 그러면 양성자 11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kop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지. 전자 하나를 잃은 게 편해? 전자 7개를 꼬시는 게 편해? 하나를 잃은 게 편하지? 그러면 전자 하나를 잃는다. 잃어. 그러면 1과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를 내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봐봐. 두 번째. 야, 염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17번이지. 양성자 17개, 전자 몇 개? 17개 있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 야, 7개를 버리는 게 편해? 전자 하나를 얻는 게 편해? 하나 얻는 게 편하겠지. 그러면서 1과 음이온이 돼. 그러면 전자 하나 얻으니까 그러면 나트륨하고 염소가 결합하지. 어떻게 결합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지. 나트륨 양이온하고 염소 음이온하고
그러면 얘들은 정전기적 인력에서 결합한단 말이야. 정전기적. 이 전기력은 F는 뭐에 비례해? 뭐에 비례해? 자, 전하량의 곱셈 비례. 전하량은 뭐야? 가수야, 가수. 가수. 야, 일가양면하고 보다는 이가양면. 이가양면보다 상가양면이 더 세다. 어? 이해됐어? 그리고 거리에 제곱해. 거리. 선생님, 거리는 뭘로 따져요? 껍질수로 따져요. 껍질수가 작을수록 원자에 가까우니까 인력이 세지지. 비례지 너는 아니야. 비례상수 K를 여는 거야. 쭉 봐봐. 예를 들면 NaCl하고 NaF. 야, 누가 더 세? 야, 둘 중에 누굴 너마다 보면 얘가 더 세. 응? 전화량이 더 세다. 야, 얘들 일가량이면 일가음이면 같으면 같네? 1 곱하기 1, 1 곱하기 1이네? 근데 얘는 몇 주기? 3주기. 얘도 3주기. 얘 3주기, 2주기. 껍질수가 더 적지. 얘가 적지. 그러니까 얘가 더 센 거야.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 곧 뭐다 얘들아? 끓는 점 녹는 점이야. 그러니까 끓는 점 녹는 점이 누가 더 세다? 얘들이 더 센 거지. 그러면 봐봐. 이번에는 NaCl하고 MgCl 풀보자. 그럼 얘는 주기는 야 3주기 3주기야. 얘도 3주기 3주기야. 껍질수는 똑같지? 네. 그러나 얘는 일가양이요 일가음입니다. 얘는 이가양이요 일가음입니다. 야, 1 곱하기 1보다 2 곱하기 1이 더 세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더 큰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결합력이 더 큰 거라고. 저기 이해돼 안 됐어? 이제 뒤요. 확실히 말해 임마.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응?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제일 뒤에 봐봐. 여기 160페이지 봐봐. 야,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다른 말로는 뭐다? 분자 간의 인력이야. 근데 이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지. 이 결합력이 세면 셀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다? 높아지는 거야. 봐봐. 제일 밑에 보면 자, 녹는 점 끓는 점은 이온 결합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아서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다. 왜?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됐기 때문이다. 정전기적 인력은 쿨롱임이라고 하는데 전기력이라는데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인력의 크기로 F로 입자 사이 거리하고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하량의 곱셈 비례하지. 여기서 전하량은 뭐다? 가수야 가수. 가수의 곱이고 거리 R은 뭐다? 껍질수야. 정전기적 인력이 클수록 이온 결합량이 커져서 녹는 점이 높다. 이온 사이 거리를 갖다가 짧게 할수록 이온 사이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다. NaF, NaCl, NaBl은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이지. 근데 껍질수가 플로린이 두 번째, 세 번째, 염소가 세 번째, 브로민이 네 번째지.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어떻게 된다? 밑으로 갈수록 이온 간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인력이 약해지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져. MgO, CaO, SRO도 마찬가지다. 이가양이온, 이가음이온이야. 근데 주기가 커지지 밑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온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녹는 점이 낮아진다. 근데 야 NaF하고 그렇지. 됐지? 알았지? 오늘 여기까지 해. 그리고 숙제는 아까 전에 그거 해라. 전화하기 뭐하다? 하드.